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시입니다. 금요일 양시장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예상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또 막상 떨어지고 나면은 좀 짜증이 나는 거는 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악재들이 자꾸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악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뻔하디 뻔한 스토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포인트로 우리가 봐야 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 관련으로 우리가 묶어서 볼 수 있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금리 인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인플레 관련주들도 같이 좀 묶어서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금요일 시장이 하락적인 거가 나온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는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깊게 밀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을 하시기에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이 생각보다 좀 밀렸어요. 마지노선이던 890선까지 밀려버려서 유일하게 테마가 약하게나마 조금 돌았다 정도고, 뭔가 파격적이고 막 시원하게 딱 불을 쏟고 간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것들이 분명히 많았기 때문에 조금은 약하게 돌았다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선 테마,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전선 테마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었고, 이재명 테마, 재즈 펄프 쪽은 뜬금없이 후발주자들이 좀 움직였던 부분, 대형 포장이라든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테마가 일부 돌긴 하기는 하지만 깔끔하게 상한가 가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조금 힘이 다 약하지 않았나, 요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목요일날 쉬고 금요일날 장이 열리고 주말에는 또 쉬기 때문에 애매하게 금요일날 우리가 빠르게 진행을 한다라기보다도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금요일도 깔끔하게 그냥 쉬고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 요런 심리적인 부분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슈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2022년도 항저우 아시안게임 연기 발표,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일단은 중국의 봉쇄가 계속 될 건가 보기는 해요.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좀 연기가 되는 부분, 어차피 이게 봉쇄를 한다고 해결될 게 아닌데 중국 혼자서 왜 저러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봉쇄를 한다 계속해서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코로나에 걸리고 좀 치료가 되다 보니까는 확진자 수도 굉장히 줄어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 혼자서 왜 이제 와서 뒷북을 치지?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 세계는 이제 마스크도 벗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는 이제 실외에서는 벗어도 되는 거고, 격리도 없애고 앞으로는 확진자 수 카운팅도 없어질 건데 왜 혼자서 저렇게까지 좀 난리를 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봉쇄가 심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봉쇄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뭔가를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보면은 어떻게 지금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존재하기 때문에 혼자서 중심을 못 잡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엇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3개월에 33만원, 1개월 하시면은 11만원 꼴밖에 안 되고 하루에 3,667원이기 때문에 선착순 딱 20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예요. 오늘까지만 진행을 할 거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딱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주말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문자 주시고 월요일부터 바로 깔끔하게 우리가 좀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요런 것
것들 우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월 4일날 들어가서 11,5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요런 거 아이고 이렇게 보면은 뭐 우진 같은 경우에도 뭐 10%의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뭐 우진 14%의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448,868원에 대해서 수익적인 부분도 만들어지는 거고, 단타로 5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림 BNG를 좀 매수를 진행을 한 부분이 있어요. 차트적으로나 좀 기술적으로나 너무나도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런 것도 뭐 수익적인 부분 툭툭 찍어서 나면은 뭐 충분히 먹을 구간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어느 정도는 좀 극대화 시키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너무 모아가는 종목만 하다 보면은 장이 좀 빠지고 이럴 때는 좀 심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단타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아가는 종목들 이렇게 보면은 뭐 제가 4월 18일부터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태경 케미칼 글자 보이시죠? 4월 18일 이거 날짜 찍히게 하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날짜가 없으면은 믿는 거는 좀 안 되니까. 그래서 실적이 괜찮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빠질 때마다 그냥 천천히 모아 가세요. 모아 가시면은 뭐 좋은 결과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이런 것들도 뭐 27%, 30% 수익 인증, 뭐 22% 이렇게 수익 인증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냥 좋은 종목, 좋은 매수가에 잘 사서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지 간에 뭐 인플레가 하루아침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뭐 중국 봉쇄가 갑자기 뭐 풀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안에서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그만큼 뭐 분석력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수익적인 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쫓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종목들을 좀 미리미리 잘 쪼개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좀 쪼개놔야 되지, 어떻게 좀 무엇을 봐야 되지라고 아직까지 좀 길을 못 잡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인플레 관련해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봐야 돼요. 이거를 지금 당장에 오늘 안 가니까 나는 그냥 안 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수시로 보면서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농기계 관련주들을 딱 놓고 보면은 뭐 TYM도 뭐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대동기업, 그 다음에 뭐 대동, 아세아텍 이런 것들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나이스하게 먹는 게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지만 뭐 아세아텍도 뭐 11%, 17% 이렇게 수익 인증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좀 종목에 대해서 잘 분리를 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아실만한 뭐 하림, 마니코, 동우 팜투테이블, 마니코, FNG 이렇게 있고, 돈육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손 FNG,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뭐 선진 이렇게 있고, 팜유 쪽 같은 경우에도 팜스토리, 신송홀딩스, JC케미칼, 샘표식품, 사조대림, 누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사료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실만한 뭐 현대사료라든지 한일사료, 그 다음에 한탑, 팜스토리,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KC피드 같은 경우에는 마켓컬리 관련주로도 많이 엮이는 부분이 있고, 대주산업,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료 쪽 안 간 것들 찾아보면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두 개가 남았다. 그 두 개가 뭐였냐, KPCD랑 대주산업,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알고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밀 쪽은 뭐 대한제당, 그 다음에 대한제당, 오히려 우선주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프타 관련으로는 에코플라스틱, 그 다음에 뭐 코오롱 플라스틱, 그 다음에 GNC 에너지, 세우글로벌, 세림 BNG 이런 것들이 있고, 석탄 관련해서는 뭐 GS글로벌이라든지 KPF, 그 다음에 철강 쪽은 굉장히 많아요. 뭐 이것보다 추가적으로 더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테마주들은 항상 이래요. 뭐 새로운 게 뭐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전에도 부각을 받았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다시 재부각이 못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알아만 두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철강 쪽은 동일제강, 고려제강, 금강철강, 문배철강, 하이스틸,
한일철강, 부국철강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요런 거를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잘 나눠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구리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전선이나 가온전선이 있는 거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이제는 좀 아시겠죠. NH에너지화학이라든지, 아이고, 그다음에 뭐 대성에너지, 그다음에 뭐 GS2, 그다음에 중앙에너비스,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것들이 있고,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멘트라든지 성신양해, 성신양해, 그다음에 삼표시멘트,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이렇게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나눠놔야지만 나중에라도 좀 써먹을 수가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려시멘트가 출발을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고려시멘트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와. 그러면은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저 고려시멘트에 올라탈 건지, 아니면은 삼표시멘트나 한일시멘트나 후발주를 노릴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려면은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놓는 거를 좀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안 돼요. 고려시멘트가 가네. 고려시멘트 가는구나. 그럼 나는 뭐 어떡하지? 뭘 봐야 되지? 이러면은 안 돼요. 고려시멘트가 가네? 그러면은 삼표시멘트 얼마나 갔지? 한일시멘트 얼마나 갔지? 거래대금은 뭐가 더 크지? 거래량은 뭐가 더 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잘 따라올 수 있다. 최근에 보면은 뭐 인플레 관련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수익적인 부분이 잘 나고 있어요. 이거를 참 어떻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뭐 유튜브에다가는 조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제가 항상 시간에도 보고 아침에 예상 체결량도 보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좀 단타 종목을 유튜브에다가는 못 드리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지난 분기 호실적이라든지 최국 미국에서 열린 주요 컨퍼런스 참여 등등 해서 호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푸틴이 일부 외국이랑 국제기구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응을 해서 보복 제재 성격의 특별 경제 조치 적용에 관해서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제재 대상이랑 체결한 거래랑 관련해서 미이행 아니면은 부정적 이행 단계에 있는 의무의 이행을 금지를 하고, 제재 대상이 이익 수혜자가 되는 금융거래도 금지를 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이런 원자재 관련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같은 기간에 대한전선이 영업이익률이 77% 늘어난 51억 5,600만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61억 4,800만원으로 흑자 전환을 좀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거는 무조건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올해 1월 4일날 톤당 7,918.5달러를 보였던 게 지난 1일 5월 1일날 톤당 9,511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대략 20%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자재 관련으로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좀 보면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인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태양광, 오타가 있습니다. 이게 손이 빠르니까 자판이 못 따라가요. 태양광 케이블 산불이랑 폭설 등등 해서 기후변화에 에서도 전력을 좀 안전하게 만드는 제품이랑 솔루션 등등 해서 신성장 도약으로 꼽는 제품을 컨퍼런스에서 선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보면은 가온전선이나 LS전선, 아시아 이런 것까지도 다 전선 테마랑 좀 엮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선 안에 구리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구리 가격 인상이 당연히 뭐 전선 가격 인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결국에는 원자재가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뭐가 간다라고 하면은 후발주들을 계속해서 노려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요. 저는 이미 두 번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는 들어가지는 않겠다. 차라리 차후에 늘려서 들어가겠다. 제가 뭐 주포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뭐 박스권 흐름을 뭐 이렇게 주가가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한번 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들어가서 뭐 수익적인 부분 아니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
눌렸을 때, 내려왔을 때, 우리가 내려와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거, 요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선택적인 부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는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대한전선이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분명히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 원칙이랑은 일단은 좀 안 맞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리고 인플레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다른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조금 기다렸다가 편안할 수 있는 위치가 분명히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사자마자 막 빨리빨리 급등을 노린다라기보다도 순환매의 순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설명은 뭐 끝장나게 잘할 수 있고 뭐 수익도 끝장나게 잘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믿고 오시면은 저랑 같이 재밌게 주식적인 부분도 같이 하시고 수익도 이렇게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프네요. VI 터지고 하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프네요. 리치님 리딩에 무릎을 딱 치고 갑니다. 연장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항상 제 목표이기 때문에 뭐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좀 재밌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